자, 그에 따라서 오늘 숙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 오늘 미국 무역 법원 판결과 향후 관세 영향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계 장기금리 동반 상승세 회색 코뿔소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국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심상치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의 채권 시장 어떻게 돌아갈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앞으로 방향성은 어떠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실 분을 모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우,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러한 뭐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차치하고 미국 무역 법원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여전히 좀 대립적인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뭐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아,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 트럼프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미국 내에서도 그 누구도 심지어 의회에서조차도 그거를 어떻게 막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사실 아무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기대한 사람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무역 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데는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지. 맞습니다. 과거에서는 뭐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판결을 네.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봤던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갑자기 스팟라이트이 다 그쪽으로 지금 갔고 또 그 결과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자체가 지금 4월 2일 날 매겨졌던 상호 관세, 그러니까 기본 10% 다 때리고 예. 추가적으로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4%까지 14 더해서 이제 이렇게 되죠. 네네네. 국가별로 이제 다 이렇게 더 얹어갖고 많게는 뭐 한 50%에서 뭐 더 높게까지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10일 내에 뭔가 해결을 못하면 철폐라라는 것이 이제 이번 판결이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거 기존에 하던 품목별 관세 이제 이것 자체는 이번 그 소위 위헌 조항에서는 어떤 해석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우리가 다행스러운 변화긴 하지만 예. 완전히 안심하기엔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이르다.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시장, 우리가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 테슬라라는 일개 이제 많은 이제 기업 실적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빅 이벤트에 따라서 좋은 뉴스, 이제 좋은 어떤 투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미국 무역법원의 판결, 이게 앞으로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만한 요소라고 좀 보여지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순순히 순응하고 따라가 주면 그러면은 오늘의 그런 반응, 예. 그것이 정말 맞는 반응인데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할까? 지금 뭐 일단 항소는 했습니다. 네, 이제 연방 순회법원 가고 대법원까지 가겠죠. 예, 이제 예. 두 번의 이제 그 이후 이제 넘어야 할 이제 그 장애물이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우리가 앞에 봤던 상호 관세는 지금 부족한 세수, 지금 감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안 통과시켜서 감세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적게는 3조 8천억 달러, 많게는 5조 2천억 달러까지 향후 10년간 적자가 더 확대될 거다. 그렇죠. 그럼 채권 더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이 의회를 설득한 가장 큰 게 뭐냐면 예. 우리 상호 관세로 돈 많이 벌 거야. 그렇죠. 근데 실제로 5월 달 수치가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매달 기존에는 이 관세가 없었을 때는 월에 한 80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매달 있었는데 지금 4월, 5월 넘어가면서 5월 달에는 220억 달러가 넘어섰어요. 이거를 1년을 하면은 예. 2,400억 달러가 대충 넘었습니다. 그러네요. 2,500억 달러. 그러네요. 예. 그러면 아까 3조 2천억 달러 10년, 연에 적게 봐도 3,2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2조 한 4천억 달러로 커버하면 한 1,000억 달러 이내로 막 좁힐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가 꼭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예.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사실은 이 감세 법안이 통과하는데 또 다른 또 사실은 상원에 지금 올라가 있지만 예. 또 다른 압력이 또 될 수가 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실은 미국 금리가 다시 장기 금리가 위로 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환호를 하지만 예. 채권 시장에서는 이러면은 안 그래도 좀 부족한 세수분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적어도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제 장기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이어서 좀 제가 질문드리면 사실 지금 최근에 일본도 정말 이례적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고 30년물, 40년물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뭐 좀 튀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냐, 블랙스완이냐, 뭐 여러 가지 이 사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대표님께 보시기에는 이거를 우리가 회색 코뿔소, 특히 경기 침체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해결이 잘 안 되면 예. 그러니까 뻔히 보니까 블랙스완이는 건 예상치 못하는데 갑자기 그렇죠. 뒤통수 맞는 거 예. 이게 이제 블랙스완이고 예. 회색 코뿔소는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계속 거죠. 달려오는 게 보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결국은 받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내가 피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전 세계가 빚내서 사는 거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다 보니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 정부에서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빚을 많이 낸 것이 문제였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는 금리가 제로 금리로 십몇 년간 가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에 사실은 제로 금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빚을 겁을 안 냈죠. 그러니까 차입 비용에 대한 이제 부담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랬지만 이제는 금리가 이제 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과 달라지고 당장 지금 우리 2, 3년 전에 지금 비투 하셔갖고 영끌 하셔갖고 부동산 맞아요. 아파트 사셨다가 맞아요. 지금 막 두세 배 지금 이자 비용 늘어나면서 깜짝들 놀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네네. 보시면 국채 30년물 금리 사실 30년 금리 아무도 안 봅니다. 사실은 잘 10년물 정도만 많이 봤었는데 그렇죠. 30년물 금리가 지금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다 2020년 3월을 바닥으로 다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보시면 일본은 거의 190% 올랐고요. 예. 그 바닥 대비. 예. 그다음에 미국도 한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영국도 뭐 150%, 뭐 엄청 더 많이 올랐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보시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네. 일본이 240%, 네. 미국도 지금 124% 넘어서서 지금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네. 신용 등급을 인하했죠. 영국도 이제 100% 넘었고 독일만이 한 60% 중반 정도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가 독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G7에 속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채를 갖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장기 금리가 위로 튀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너희들이 과연 내 돈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채권 투자자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금리가 튀고 있어서 예. 손쉽게 뻔히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좀 미국의 의회가 계속 좀 부채를 더 찍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상은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기로 좀 더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회색 코뿔소라고 좀 보고 계신다. 네. 제가 이 채권이나 이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국채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 이 국채 수익률이 튀어오르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국가의 어떤 성장률 또는 뭐 그 국가의 인플레이션 또는 뭐 아니면은 뭐 신용 등급에 따라서 또는 그 부채 한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제 그 채권 시장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뭐 한 가지 이유로 보기 힘들잖아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엇이 이 많은 글로벌 증시의 채권 시장 특히나 이 장기물들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채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요인이 또 있을까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능력이란 거는
돈을 많이 벌어내면 되죠. GDP 성장률이 높으면 금리를 그 비싼 금리를 다 내고도 그보다 더 높게 성장하면 예. 갚고도 남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부채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사실은 2020년도에 돈을 엄청 풀어서 예. 그 돈의 힘으로 성장을 크게 끌어올렸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예.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게 된 거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예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생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을 내 생활비보다 많이 받으면 그만큼 돈이 남아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예. 내 월급보다 생활비가 더 높으면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혼합니다. 죄송합니다. 빚 내야 되죠. 예, 예. 카드빚을 내든 집담보로 뭘 내든 빚을 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가도 똑같고요. GDP 경상 GDP 성장률이 현재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으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빚을 빌려도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이것이 역전되기 시작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좀 장기 차트를 갖고 왔는데 예, 예. 1960년대 미국 사례입니다. 예. 지금 녹색 선이 지금 영 대비 위로 올라가 있으면 경상 GDP 성장률보다 그 성장률이 금리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생활비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이때는 이 주황색 선, 이 지금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부채 비율인데 예. 부채 비율이 안 늘어나요. 음. 그런데 0 아래로 내려오면 거꾸로 월급이 생활비보다 낮으면 GDP 성장률이 금리보다 낮으면 예.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 세 번의 구간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크게 한 번 있었고 예. 2008년도에 크게 있었고 2020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당장 보시면 올해 미국의 그 실질 GDP 성장률이 1.5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올해 1.5 그렇죠. 1.5 나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2에서 2.5 정도 됩니다. 2.5라고 치면 예. 합치면 4%예요. 그렇죠. 경상 GDP 성장률이 4%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얼마죠? 지금 금리가 얼마죠? 금리가? 금리가 4.5%. 아까 4.5잖아요. 예, 예. 넘어섰죠 이미. 넘어섰네요. 이미 올해 들어와서 GDP 성장률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면 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어.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무디스가 경고하고 낮춘 거고 예. 채권 투자자들이 더 많은 프리미엄, 예. 기간 수익률을 요구해서 금리가 위로 튀고 있고 30년물이 그래서 5%를 넘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준비하신 뭐 내용 중에서도 뭐 이제 달러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달러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론적으로는 예. 뭐 전 세계 전쟁이 나든 뭐가 무너지든 문제가 생기면 다 달러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쫓아갔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도 달러가 강세고 미국도 안 좋지만 전 세계도 다 같이 나쁘면 또 달러 강세고 그렇죠. 양쪽이 달러 강세. 이거 이제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일주일 전쯤에 도이치방크에서 이제 이걸 약간 비웃듯이 예. 달러 프라운 이론이라고 달러 프라운 이론. 예, 예. 찡그림. 찡그린다. 그러니까 미소의 정반대 현상이죠. 아, 예. 찡그림이죠. 근데 예. 이것은 아까는 경제 성장률에 갖고 봤다면 이거는 미국의 재정 정책을 갖고 본 겁니다. 재정 정책으로. 예, 그래서 재정이 긴축을 하느냐 완화를 하느냐. 그런데 이미 높아진 부채 수준에서 긴축을 해도 문제고 완화를 해도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통상 긴축을 하면은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서 침체 오잖아요. 예, 예. 근데 과거에는 이러면 달러가 강세를 갔는데 약세로 갈 거다.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를 여기서 더 재정 정책을 돈을 많이 풀어서 완화를 해버리면 이러면 너희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너희 어떡할 거야. 근데 우리 돈 물어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예. 금리가 올라가 보면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 지금 그래서 달러 하락, 금리 상승하는. 그래서 거꾸로 이전에 달러 스마일이 뒤집힌 재정 정책이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 달러는 어느 경우에든 약세를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달러 징그림 현황.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달러를 그냥 미국 달러 많이 들고 있으면 길게 놓고 보면 투자하기도 쉽고 안전자산이니까 금 대신 괜찮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는 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저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향후 달러가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졌다. 충분히 높아졌다.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의회가 스스로 지금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적어도 지금 아까 봤던 왼쪽 편에 재정 완화 쪽으로 좀 더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는 튀고 있고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자산을 달러 표시 자산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예. 거기에 더 나서서 지금 하도 뭐라 하니까 감정적으로라도 미국 자산 안 갖고 싶은 것도 있고요. 예. 이 두 가지가 다 겹치다 보니까 미국 자산을 계속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 차트를 좀 재밌는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많이 보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6개국 옛날의 강국이었던 1970년대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자산인 그 인덱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3년 내 바닥권에 지금 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한 10년 전 수준으로 좀 돌아와 있습니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약세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저기 그 노란색 선은 뭐냐면 연준이 발표하는 건데 소위 이제 무역 거래를 하는 이거는 소위 선진국보다는 중국, 예. 최근에 뭐 베트남, 예. 멕시코, 뭐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죠. 그렇죠. 이런 나라들과의 그러한 달러 환율을 재계산한 거다. 아, 예. 근데 보시면 노란색 선은 어떻습니까? 더 우상향을 우상향하고 하고 있네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안화가 좀 더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 상황은 미국의 지금 스티브 미란 같은 경제자문위원장이 원했던 트럼프가 원했던 약달러, 관리 가능한 약달러가 안 되고 무역에서 오히려 약달러가 돼야 되는데 강달러가 예. 나타나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네요. 금융자산은 해외에서 그 선진국들이 우리 거 사줘야 되는데 약달러가 반대로 되면서 예.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위 미국 이제 입장에서. 자본수지 적자가 또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러가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미국 행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정리하면 정말 많은 뭐랄까요? 하나의 뭐 공식이 좀 뒤섞이다 보니까 정말 좀 셈법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던 게 뭐냐면 감세안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성장이 일부 그 재정 적자의 급증을 좀 상쇄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세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어떤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뭐 지금 이런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이게 지금 가능할 것인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누구나 다 그건 하고 싶죠. 예. 근데 뭐 마이클 타이슨이 그런 얘기 했죠. 누구에게다 계획이 있다. 한 대 맞기 전에. 뒤에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사실은 스캇 베센트가 그 한참 그 대선 운동할 때 내세웠던 대표적인 정책이 333 정책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GDP 성장률 3%, 예. 그다음에 3%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낮아지고 그다음에 추가 300만 배럴 오일 생산. 맞아요. 예, 베이비 드릴 뭐 하는 네네네. 뭐 그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나머지들이야 어떻게 근데 사실 지금 금리 3%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4.5로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300만 배럴 오히려 지금 보면 미국의 셰일 피크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생산이 좀 둔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 갖고 사실은 미국의 3%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1.5로 지금 1.5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이것이 되려면 생산성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년에 3% 간다고 베센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실제로 가서 되는지는 예. 두고 봐야 되고 적어도 채권 투자자들은 믿지 않는 것 믿지 같다. 않다나. 이렇게 보셔야 될 이미 것 벌써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 머니들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주식 시장에 대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선물 시장은 또 뜨겁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는 테슬라에 대해서 아니면은 지금 무역 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일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모멘텀이 대표님께 보시기에는 좀 이어질 것이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거시경제 환경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은 둘 다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심리는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라도 오늘 당장 사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해주면 당하는 느낌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는 그 사이에 혹시라도 물렸던 것들이 있으면 회복되는 충분한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예. 다만 보셔야 될 거는 과연 트럼프가 여기서 이런 표현이지만 찌그러질 거냐. 오히려 정반대로 강하게 나갈 가능성도 있죠. 배제할 수 없다. 예, 뭔가 해결된 건 아니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세게 나올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관세에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묻혔지만 예. 불과 또 오늘 오전에 어젯밤에 있었던 거는 타코로 놀림받았잖아요. 아, 예, 예. 예,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 down. 트럼프는 언제 겁먹고 도망간다. 뭐 언제 예. 이런 물러난다. 이런 예. 트럼프 되게 요즘 열받았잖아요. 뭐 밈 사진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 스트롱맨인데 이거를 과연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는 찌그러질래 할까요?라는 이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사실은 유럽과의 이런 협상, 중국과의 협상이 생각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맞아요. 오히려 뒤로 갈수록 텐션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좀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법원의 판결이 잘 사실은 마무리돼서 트럼프의 좀 뭐랄까 브레이크를 관세 브레이크를 받는 걸로 마무리되면은 원하는 우상향 그림이 나오겠지만 예. 트럼프가 중간에 좀 더 세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면 또 다른 노이즈가 나올 거고 주가는 이미 V자를 해서 이미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사실은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노이즈가 훨씬 더 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리스크도 염두하시면서 플레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미국 무역법원의 판결 자체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그럼 결국에는 미국은 재정적자 급증이라는 물론 지금 상호 내용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감세하는. 만약 통과하게 된다면 과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는 무조건 재정적자 급증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성장률은 앞서 말씀하신 것이 1.5%고 과연 이게 지금 재정적자로 계속 연결되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는 반겨야 될 일인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반기고 있고, 자 그래서 약간의 좀 딜레마에 빠진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재경 디멘전 투자부문 대표는 여기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지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오늘 선물 시장은 뜨겁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종가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